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이제 토요경마는 서울경마가 휴장에 들어가고 부산경마로만 총 올교차로 해서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엊그제 2016년도 1월 며칠날 경마방송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자 벌써 2016년 12월 31일 그야말로 2016년도에 마지막 경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은 이제 유수같이 빠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1년을 보내다 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한 일도 있고 또 반대로 즐거웠던 일도 있고 또 아쉬웠던 일도 있고 좀 슬펐던 일도 있고 다사다난했던 그런 2016년도였는데, 참 이제 어쨌든 갔어요.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한 해 동안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강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신정을 세시는 분들보다 이제 구정을 세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구정 때도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신정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이제 부산교차로만 시행이 되는 올교차로 시행이 되는 토요경마인데 총 15개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된 흐름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무자비하게 배당만 터지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또 안정으로 대끼리만 쭉쭉 들어오는 그런 경주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산경마만큼은 강타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간에 적중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름대로 잘했죠. 토요 4경주에서 57.1배 단통을 마치면서 ARS 금주 베스트에 당당히 강타가 올라섰고, 또 금요 제주 A급 승부처에서도 흑폭풍을 맞춰드리면서 복승시 39.3배 A급 준비 승부처 적중했고, 그 외에도 많은 적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토요경마 때 적중 내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구절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주 경마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경주를 가야 되니까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강타와 같이 제가 빨간 펜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펜을 들고서 같이 공부하는 부산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10마드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8번 액톤 불패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 사실 가만히 잡고 선입전개를 하고 중반 이후 추진력 우수하고 종반에도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으로 걸음이 좁고 앞말에 500km대의 체구가 좋은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는 액톤 파크의 자마로서, 자 이 8번 액톤 불패는 오래간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 진경 기술하고 애들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8번의 액톤 불패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3번 옥단 여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사시 초반 선행력 부족을 보이며 후미 전개를 하고 종속이 우수한 가운데 종반 선두권을 나선 뒤 가만히 잡고 가다 결승선 임박 채찍을 가하자 탄력이 우수하고 걸음이 좋았다. 지금 이 마필도 선행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앞말입니다. 스트라이크 어게인이 앞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3번 옥단 역을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시티위너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도 3착 4착만 차지하면서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4번 시티위너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괜찮은 마필들이 좀 숨어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력보다는 이번 경기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보이는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8번 초동특급이라는 마필이 괜찮습니다. 8번 이 초동특급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정된 선행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4번 시티위너와 8번 초등특급이 선행을 쓸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경합으로 인해서 두 마필이 무너졌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도 어떤 전개를 펼칠지,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시티위너와 8번 초등특급이 두 마필이 이번에도 비벼서 동시에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나머지 한 마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숨어있는 배당만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이 좋다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안 팔린다면 승부처로 바꿔서도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또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이 전개로 입상마를 압축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우주정벌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에서는 또 추임력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 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는 선추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0호 우주정벌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후창마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타임캐슬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순차적으로 성장의 시점을 걷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주의를 요하는 마필이다. 자, 이번 타임캐슬까지 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제가 왜 이게 승부처가 1, 2, 3경주가 끝났는데도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경마를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초반에 어떤 흐름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마칠 자신이 있는 경주들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 경주는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감지가 뜨고 나면은 승부처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마칠 수 있는 경주는 넘어가면서 흐름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후반부에 제대로 한번 맞춰서 이겨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일단은 선행은 뭐 9번 시크릿 마린이나 뭐 8번 달콤한 인생이 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등짝이 좋죠. 9번 시크릿 마린 홀랜드고 8번 달콤한 인생이 전개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등짝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에요.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8번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8번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좀 힘들어 보여요. 연속 급상승에 따른 전개 이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너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러질 공산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전을 할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과들이 의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누가 팔리려나? 6번 마임팩트가 팔리려나? 6번 마임팩트가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아주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는 있는데 항시 말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면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거든. 사람하고 똑같아요. 피로감이든 능력이든 이빨 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배터리가 다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면 조정을 거쳐야 돼. 근데 6번 마임팩트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조정을 거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6번도 자르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8번 달콤한 인생도 자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9번 시크릿 마린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9번 시크릿 마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9번 시크릿 마린은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중에서 배당만을 가져가든지 11번 뭐 남방전선을 가져가든지 이런 마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9번하고 11번은 일단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뭐다?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 자, 오늘 강타의 1차 전반부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여기서 한번 멋지게 전반부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적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당연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놓고 때릴 것이냐. 수구리당당 숭당당 수구리당당 숭당당 수구리당당 숭당당. 지난번에 어느정도 인기를 모았는데 생바닥을 때렸던 놈도 있고 또 이번 경시 강력하게 팔릴 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배당을 소개시켜 드릴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을 소개를 시켜 드릴까?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저는 11번 룩겜미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렸습니다. 그러고서 꼬꾸라졌습니다. 그것도 생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2kg의 감량 2점을 안발로 갖고 있고 또 마체도 430다마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도 상당히 민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진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마체가 작은 놈이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무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교시 조정을 거쳤어요.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또 초반에 선행력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았는데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 급하감을 보인 것이 결정적으로 부진의 원인이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는 선추임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량 2kg의 이점을 갖고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부산 6경주 곧바로 연장으로 자, 이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연장으로 메인 먹고 준메인 먹고 해서
오전장에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와 비교적 중배당 정도의 적중으로 야무지게 끝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12번 태양의 신화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부러졌어요. 지난번에도 부러졌는데 사실상 못 뛰고 부러진 게 아니라 현명이가 타고서 능력을 이빨이 끌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를 만나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부러진 게 아니라 가고 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도 저는 12번 태양의 신화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12번 태양의 신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마필이 인기바로 팔리거든요. 인기바로 팔리는데 저는 자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르고 간다. 안 드리고 다른 말을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얘를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천상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에는 어렵다. 그래서 가감하게 자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12번 태양의 신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마필은 가감하게 자르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되는 말을 하나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4번 프리케어가 되는 거예요. 승급전을 치르더라도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취입력이 원창에 좋으니까 4번 프리케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얘기해 드리는 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마필 자르고 되는 마필 강하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UCC 방송을 경마 팬이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요. 공부하지 안 하고 남의 거 컨닝해가지고 그렇게 인생 편하게 사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보기 싫다기보다도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 방송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렇다면 뭐 팬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실 필요 뭐가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또 다잡아보세요. 4번 파티오겐입니다. 좀 불안하기는 한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우수합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 자체가 워낙에 우수한 가운데서도 4척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 경주라면은 제가 봤을 때 4번 파티오겐은 대가리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가 워낙에 출중하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읽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당연히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5번도 소라틸다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저는 좀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는 자르고 싶어. 소라틸드는 좀 무리한 것 같고 2번 망강이라는 마필도 좋아요. 2번 망강을 차라리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8경주. 요번 경주는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에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인기마이자 능력마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은 8번 원더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원더원이라는 마필인데 브리드스컵 대상 경주에서 강타가 강력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당시에 유로판을 자르고 저는 원더원을 강하게 노렸는데 이 대호시대 원더원을 단통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2착, 4착을 차지하고 당시에 이제 서울의 마필이었던 파이널 보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변 아닌 이변이 발생을 했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원더원은 사실 경주력이 하강을 보였어요. 좀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너무 서두르니까 중위권 전개를 해도 빠른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널 보스 같이 뛰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종반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8번 원더우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다소나마 덜덜하게 판일 가능성이 있는 숨어있는 보병만을 강력하게 단톡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숨어있는 보병마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단통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 승부처럼 메이드 단통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이번 8경주는 2차 메인 승부처에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근히 접전 양상의 구도이긴 합니다만 은근히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약간은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선샤인 알파가 과연 이번 교신이 어떻게 계승을 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서성훈 기수도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이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이상하게 2번 선샤인 알파는 입상운이 좀 따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불안한 요소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2번 선샤인 알파는 일단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인데 얘가 또 무조건 충만이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도 배당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갖고 붙어보는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10경주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상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터지고 안정적인 선에서 끝난다면 끝날 수 있는 경주거든요. 자, 일단 가장 눈에 익혀 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 푸드시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드디어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근간의 행보가 살만합니다. 너무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줘서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붙여먹을 수 있는 놈도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혼전 구도이지만 3파전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의외로 3파전으로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로 끝날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그래서 적중이 장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11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중반부나 초반부에 왜 이렇게 승부처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중후반부에서 스트레이트로 붙어보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하고 제가 연속 승부를 가져가는 거니까 뭐 이상할 것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그래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4번 무적신합니다. 박재희 기술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신인 기술 쪽으로는 잘 탔었는데 자, 다시 한번 멋진 계승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조성권이 조인권이 뭐 이런 애들 내려가면 조인권이도 조성권이보다 잘 타잖아요. 마사고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성훈이만큼은 사실 조인권이가 서성훈이 선배잖아. 그러면
이 군대 가기 전에 조인권이 더 잘 탔거든. 서수근이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인권이가 부산에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4번 무적신화라는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전개 2점과 마필의 능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 중매의 승부처는 4번 무적신화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때려보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이제 부산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당연히 이번 경주시 강력한 배팅권의 축은 2번 아임 유오파더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남 도민일보배를 멋지게 우승으로 차지하고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해서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자, 2착을 차지했는데 뭐 능력상으로는 대가리 아니겠어요. 이 편성에서 뭐 묻지마 대가리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후착으로서는 1번 디바인 터치가 올 것이냐 아니면 뭐 누가 올 것이냐인데, 의외로 디바인 터치보다 센 놈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3번 국캐스팅도 되고 또 5번 메이저 캠프도 만만치가 않고요. 여기에 또 7번 이 투데이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은근히 혼전 구도인데 어찌됐던 간에 혼합 특별 경주에서 그런지 혼전 구조인데, 이 4번 IMU 파더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무조건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1번 디바인 터치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도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4번, 1번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좋게 봐요, 저는. 그렇지만 뭐 여타 마필들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13경주가 되겠습니다. 통합 삼관배 배출 기념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들이 또 능력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주인데, 6번 테리어 테일이 나쁘진 않아요. 올라오는 유형의 마필인데, 지난번 이제 승급전에서도 자,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근간의 행보가 좋기는 한데, 요즘 이제 조금 지난번 경주 때 주춤을 했던 마필이죠. 바로 1번이 제타바이트인데, 이번 경기는 순말과 거세만은 이제 57kg를 달고 있고, 안마는 55kg를 달고 있는 별정 경주 A형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중은 다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일본 제타바이트가 이번엔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강 경주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야말로 뜰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연명 등짝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또 근간에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10회 비축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중이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일본 제타바이트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편성에서 1번 제타바이트와 6번 테리어 테일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4경주인데요. 자, 오늘 3차 메인 승부처인데,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급으로 작심 배당까지도 노리고 있는 경주로서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야.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보병만을 강력하게 승부를 내서 자, 멋진 상황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마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곽 게이트의 12번 질주 위의 신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긴 한데 선행력은 그다지 빼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상당히 좋은 능력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공백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 부족했던 선행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백 이후에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질주의 신은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세게 봐야 되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대로 이제 1번 매치 파워도 김영관 마망의 마필이고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매치 파워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왜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냐, 지난번 경주 때 질주의 신을 이기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지난번 경주 때가 너무 마필의 능력을 많이 뽑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직전 대비 보정도 4kg가 늘어났고 전반적인 조건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 매치 파워에 대해서는 어떠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회의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3들을 갖고 때리는 경주인데 그 중에선 1번 매치 파워는 자르고 12번 질주의 신은 강하게 보는 A급 메인 3차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5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이 경주는 이제 승부처는 아니지만 7번 미즈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의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즈마고는 지난번 경주 때 온팡지게 경주력을 끌어내서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근간 횡보가 워낙에 좋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히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닌데 문제는 앞말에 지금 58kg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말이 치고는 좀 많이 부족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7번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로 구분해보고 싶다. 7번 미즈마고는. 그러면 거리가 1400에서 이번 경주시 특징은 또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지금 몇 주가 보입니다. 자, 1번 토암산도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9번 우승라인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이번 경주시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번 이 토암산이란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이제 5kg의 감량 이점과 이번에도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 나서준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5번 감독이 받아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6번이 원일강자라는 마필도 있는데 6번 원일강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상현이가 워낙에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가져가 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배당 마필들도 매두가 보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라 저는 이런 마필들에게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갖고 싶고 앞말의 한계 부족을 달고 있는 7번 미즈마고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 부산 올교차 예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16년도가 다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경마를 멋지게 대박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웃는 얼굴로 좋은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